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프리 킴, 미국 변호사입니다. 일단사를 대표하고 있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바 에세이에 대해서 특히 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 대략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자면 아이락과 시락 그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아이락을 써야 될지 시락을 써야 될지 크락을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정확한 그 쓰임새와 개념을 좀 확정 짓고요. 그리고 또 뭐 시락과 아이락 뭐 크락이든 이런 거 같은 구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슈,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이 네 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뭐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ME나 MPT 그리고 또 로스쿨의 기말고사 이런 용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바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모든 법률 문서에 그 변호사들끼리 주고받는 서신이라든지 그리고 판사님께가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메모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이 내용들을 뭐 상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제가 1년에 한 200분 정도 상담을 하거든요. 200분 이상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바시험에 합격한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원하는 목적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에세이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는 거지 완전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토대가 좀 틀려 있으니까 고득점은 고사하고 네, 기본적인 점수 우리가 내용까지도 잘 아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네,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다 에세이의 채점 방식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ME, MPT에 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통 전략들 그리고 왜 아이락인가 크락인가 아이락이나 크락이 필수 요건이 되는가 그리고 아이락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요 그리고 크락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전 선택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 앞에 단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전에서는 뒷단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거든요 원 이슈에는 원 아이락이 모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 이슈 원 아이락 원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보통 바 시험에서 나오는 ME는 다 모두 다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개의 쟁점을 어떻게 아이락으로 쪼개게 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한 에세이에 한 아이락에 막 쟁점이 여러 가지가 담겨요. 룰도 다 써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당연히 엉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채점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그 수험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룰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이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그냥 이슈를 그 문제를 그대로 뭐 the issue is whether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이슈 스파링을 하지 못할 때 정말 진짜 이슈가 뭔지 모를 때 그렇게 쓰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쓰시고 계시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에 대한 템플릿이 있는데 이슈를 어떻게 쓰는가? 이슈에 이제 프레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프레임이 뭔가? 그러니까 뭐 the issue whether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들어가는 그 프레임이 who did what to whom with what legal consequence 요게 이 네 4단계가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요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사실관계에서 복수 이슈 빼는 법도 뭐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진짜 첫 단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이슈에 대한 예시들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룰 섹션은 뭐 룰 섹션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이렇게 룰 섹션 잘하는 치는데 네, 그래도 그 기본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건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넣었고요. 그래서 뭐 좋은 룰과 나쁜 룰 패턴 그리고 나쁜 룰을 좋은 룰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죠. 그 로스쿨 리걸 라이팅 시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게임 하면은 슈퍼 마리오 팍 지나가면은 그, 그 캐시들, 코인들이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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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모든 코인들이 현금이 쫙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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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신다고 살펴보실 만큼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그럼 어떻게 구성시킬 건가? 이것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맞추면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템플릿이 작동하는가 그것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에 반대 논점이 들어가야지 점수가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만약 4.5점에 뭐 만족하신다면 그런데 6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 논점을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 논점 어떻게 다룰 건가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conclusion도 뭐 그냥 therefore, thus 해가지고 그냥 그 이슈하고 매치를 시키는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because에서 핵심 이유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conclusion도 뭐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conclusion에 좀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likely, unlikely 사용하는 법인데 요거 좀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 사람이지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be likely, be unlikely to be liable 해서 좀 문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좀 쿠션을 좀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안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한 표현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그 에세이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넣으시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제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일 곧 이 자리에 UDSL 비하기 과정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곧 시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이 짧은 시간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리갈 라이팅의 포인트를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제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요 형식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진짜 그 초점을 줘야 될 부분은 이슈를 어플리케이션 콘클루전의 내 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에세이를 딱 받으면은 이 네 칸 안에 칸 채우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 자신을 트레이닝 시킬 건가 문제를 딱 받으면은 이 네 칸이 딱 떠오르고 이 네 칸짜리 아이락의 몇 개 만들어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태깅한다 그러거든요. 이슈 태깅한다 그러는데 문제 딱 적으면서 옆에다가 딱 메모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메모를 해서 그 메모 숫자만 태깅한 숫자만큼 아이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축을 어떻게 딱 잡을 건가? 이거는 문제를 딱 받으면 자동으로 딱 그 칸이 딱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 오늘 그 방향을 그러니까 목표점은 우리가 그 에세이에서 만점을 받는 6점 만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 6점 만점까지 가는 목표에 좋은 트랙이 깔려야 되는데 그 오늘은 어떻게 트랙을 깔 것인가, 그 트랙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를 아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 에세이 채점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지 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맞춤 에세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채점 방식은요.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거 두 개를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거는 내가 법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요것들을 어떻게 사실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채점 포인트는 당연히 이슈 룰 어플리케이션 콘클루전이 잘 빠졌는지 그 채점표가 있어요. 그 채점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체크를 하고 그것들을 합산해서 총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스케일도 된 점수를 받게 되니까 채점표에서 뭐 27점이 만점인데
뭐 25점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뭐 20점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6점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채점하는 포인트는 조금 틀려지지만 요 네 가지 이 구성을 어떻게 튼튼하게 가져가고 잘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합니다. 물론 부분 점수들이 있거든요. 룰이 틀려버리면요. 어플리케이션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신만의 룰 뱅크를 만들으시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번 웨비나나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의 룰 뱅크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룰을 모르면은 어플리케이션 먼저 써라. 그리고 그럴싸한 룰을 뒤에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점수를 받냐면요. 요 사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요, 완벽하게 쓰시면은 만점이 6점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법이 틀렸는데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럼 만점이 3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룰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룰을 만들어서라도 사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럼 그걸 잘 이끌어내면은 3점이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3점 절대 작은 점수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이 공통 뭐 전략은 ME나 MBT나 IRAC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 모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IRAC 크락을 사용해야 하는 거? 그냥 뭐 토플에서 쓰듯이 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룰이니까요. 그 룰과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채점자는요, 아이락이나 크락이라는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구조가 선명할수록 점수를 주기에 편한 거예요. 채점자의 편의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락 크락을 쓰는 게 좋고요. 수험생들은요, 그 칸 채우기에 탁탁탁 넣으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네, 쉬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쟁점마다 아이락은 철저하게 다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아이락의 구조는요, 이슈는 무엇이 법적 쟁점인가를 명확하게 던지고 가야 돼요. The issue is whether 붙여놓고 문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 쟁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진짜 뭔지 모를 때,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룰은 어떤 법규, 구성 요소가 적용되어지는가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요거 쓰는 방법도 제가 템플릿을 드릴 건데 그 본인만의 템플릿을 만들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템플릿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로스쿨, 미국 로스쿨에서도 바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쓰라고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템플릿 그냥 웬만하면은 자기 확신이 정말 그렇지 않으시면 그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그 사실관계를 사실을 법에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분석을 해내는가 이런 거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진짜 중요합니다. 또 그 컨클루전은 그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이거 보여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크락의 구조는 결론부터 먼저 던지고 가는 거예요. 빵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자신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MPT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크락을 쓰셔야 돼요. MPT는 보통 세 큰 단락으로 되거든요. 본론이 1, 2, 3 해가지고 세 챕터가 되게끔 되는데 결론을 비워 놓으시고요. 룰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먼저 쓰신 후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것들은 다음에 MPT 특강을 하게 되면요. 또 제가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이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그리고 또 어떤 룰들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락과 크락을 쓰는 거에 둘 다 공통점은 그 이슈 관련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이 네 축을 모두 튼튼히 세워야 된다는 건 뭐 똑같고요, 당연히. 그런데 아이락은요, 초보나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아이락 쓰세요. 그 다음에, 왜냐면 답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밑에 구조상에 그 밑에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야, 답부터 틀려버렸으니까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채점자들은 크랙에서 이제 답이 틀려버리면은 밑에
그 단락으로 채점이 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안 읽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락을 쓰시고요. 그막 숙련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럴 때면은 크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 명쾌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점자들에게 이 답안이 굉장히 강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크랙이 좋습니다. 그 원 이슈 원 아이락 원칙에 대해서는 뭐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하나 있으면은 아이락 한 세트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에세이의 한 문제는 여러 개의 미니 아이락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시 하나를 보고 갈게요. 이게 뭐 네글리전스에 관한 건데 어디선가 많이 보셨던 문제일 거예요. 기출에서 빼갖고 온 거니까요. 혹시 보시면은 그 하이퍼는요, 드라이버를 대는 시내속 즉 도로보다 제한 속도보다 15km 빠르게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행자 파울라는 횡단보도에서 적세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급하게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대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고 결국 파울러를 치어 다리 골절과 의료비 통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관할은 비교 과실이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보면은 이슈는 whether Dan is liable to Paula falling out of the car pedestrian collis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이제 큰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룰은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한번 룰은 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A duty라고 쓰셔도 됩니다. 듀리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슈는 위에 다 들어가 있는 포함되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생략해도 이 듀리 안에 whether 듀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룰 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날리시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니 콘클루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듀리, 브리지, 그리고 코제이션 두 개죠. 액츄얼과 프록시메이트 코제이션 두 개죠. 그렇게 해서 1, 2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왜 이게 I가 빠졌는데 왜 I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이 시험에서 이거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approximate causation 들어가고 데미지 정리해 주고요. 그래서 최종 이 디펜스까지 들어가면은 이 comparative negligence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또 이슈가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종해가지고 이렇게 결론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 요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정도만 빼줘도 뭐 아주 좋은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글리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인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라도 엘리먼트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은 저렇게 쪼개시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행여나 쪼개진 내가 하나나 두 개가 이제 묶어놨는데 한두 개가 틀려버리면 확 감점이 많이 되지만 저렇게 쪼개 놓잖아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득점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쟁점에서 아이락 쪼개기는 나중에 이거 좀 끝난 뒤에 살펴봐 드릴게요. 보통 문제들이 다 바시험 MEE 문제들이 다쟁점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락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끝나고 나서 한번 요 마지막에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슈 템플릿은 아시잖아요. 뭐 전부 다 이렇게 배우셨죠. The issue is whether 법적 쟁점, 핵심 사실관계 이렇게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the issue is whether the defendant is liable for negligence for striking the crosswalk while speeding. 요렇게 배우셨잖아요. 요거를 쓰는데 좀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알면은 딱 이걸 원칙을 외우시면은 그 공식을 딱 대입하면은 훨씬 더 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4단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 뭘 했는데 그래, 뭐를 했어. 그게 누구한테. 그리고 그래서 법적 결과가 뭐야. 요 4단으로 이슈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완벽한 이슈가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한 항아리에 하나를 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렇게 만드시면은 좋은 이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실 때요. 이슈는 제목이고 어플리케이션은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슈에 막 사실관계를 막 너무 많이 넣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 그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본문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보시면은 이슈에 누가 그리고 요건 이제 좀 발전된 개념이거든요. 그래 좀 문장이 좀 부드럽게 하려고 요렇게 왜냐면은 누가 무엇을 했는가 뭐 요게 들어가면은 디펜던트하고 콤마 들어가고 팩트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크로스 워킹 while speeding 했다는 게 요 앞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장이 조금 좀 약간 좀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한 번 더. 근데 연습하실 때는 그대로 요거 그대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약간 의역이 되는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사실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니까. 아까 이거는 뭐 비슷한 맥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포 예시 이거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슈는 이 템플릿 안에 넣게끔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룰은 토야스터블리시 그뭐 어떤 범죄인지 뭐 원인이 뭔지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뭐 룰을 나열하는 것들은 또 다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must show 해가지고 1. duty, 2. breach, 3. causation, 가로 열고, approximate, 가로 닫고, 그리고 and 하고, 그리고 4 해갖고 데미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예, 뭐룰 나열하는 것들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룰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요. 이렇게 일상 정의형, 뭐 대충 뉘앙스형, 항상 절대형 이렇게 해갖고 잘못된 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만의 룰뱅크를 가지셔야 됩니다. 법률 판례가 요구하는 요소들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duty of reasonable care, proximate cause, bargain for exchange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만의 룰뱅크를 가지셔야만 되고요. 그 남의 룰뱅크 있잖아요. 그 돈 주고 많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얻기도 하시고 학교 간 사람들한테 그 남의 거 외우려면요. 그 진짜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거를 만약에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돈 주고 좋은 룰뱅크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기 걸로 변형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걸로 변형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꼼꼼하게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룰뱅크를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요, 딱 이것도 딱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this case 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콤마 찍어요. 그 사실관계 뭐 A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D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사실관계 쓰시고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which shows 그 구성 요소가 be met 했다. 그러니까 채워졌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았다. 그 구성 요소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컨클루전, 미니 컨클루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그 칸들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그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리먼트는 내가 위에 썼던 윗단에서 썼던 그 룰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거울을 보듯이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선 이런 말 쓰고 저기선 저 말 쓰고 표현을 달리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걸 가지고 오시니까 이 두 개는 뭐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어렵게 없지 않으시겠죠. 여기서 뭐 mini conclusion shows that the elements met 이거는 뭐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앞단에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거는 요거예요. 반대 논점. 반대 논점 요거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반대 논점 요거는 고득점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실패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반대 논점 요거 많이 빼시거든요. 그것만 다 하시는데 그 내용도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그 디펜던트가 may argue를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however 하고 그거는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still 엘리먼트는 맞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낼 거야. 하지만 그건 뭐 아니야. 그래도 그 여전히 이건 살아있다.
요거를 넣어줘야지 에세이가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반대 논점 연습하실 때 반대 논점은 머릿속에 마지막에 터치한다고 꼭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콘클루전도요. 뭐 그냥 이슈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서 쓴 거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은 이 섹션이 왜 있겠어요. 그래서 because 하고 나서 요약한 핵심 그 이유가 한 줄씩 들어가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형사일 때는요. 그래서 likely to be guilty of 이렇게 하고 쓰시면 되고요. likely 이거 꼭 쓰세요.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판단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들한테는. 저희는 수험생이에요. 그러니까 likely to be admissible as 해서 증거법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기만의 연습을 할 때 이거를 그냥 공식처럼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절대로 피하셔야 될 거, 콩쿠르전에 막 룰 전체 다 쓰시는 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because 해가지고 또 뭐 다시 뭐 또 어플리케이션 그거 막 디스트랙팅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에세이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어도 한두 장, 그 두 문장 이내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likely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10개 문제 예제나 그거에 대해서 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좀 더 꼼꼼하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트랙은 보여드렸으니까 그 트랙에 어떻게 올라타는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이번 겨울 특강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